충남도지사 편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최근 선거 결과, 충남도 관련된 선거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부터 보면은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6% 이상 앞섰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더 표를 얻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친의 고향이 충남 논산이기도 했고, 윤석열 당시 후보도 나도 충남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호소를 한 그런 것이 조금 먹힌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 이때 도지사는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김태흠, 양승조 대결에서 김태흠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6만 7천 표 정도 차로 양승조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15개 충남 시군이 있는데 15개 충남 시군 모두에서 그때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양승조 민주당 후보를 앞섰습니다. 6만 7천 표 차이면 표차가 좀 나는 거죠. 그 정도로 당시에 집권 초이기도 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고지가 있다, 아버지의 고향이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충남도지사에 당선을 했습니다. 자, 그때 기초단체장 시군 성적 어땠을까요? 민주당은 3곳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곳은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이제 부여, 청양, 또 당진인가요? 이렇게 3군데만 승리하고 나머지 국민의힘이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 지역구 전체 충남 11곳 중에 민주당이 8곳에서 승리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3곳에서 승리합니다. 2022년 상황과 2024년 상황을 보면은 이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었다라는 걸 여러분 도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기초단체장 12곳 승리했는데, 2024년의 경우는 민주당이 8곳, 국민의힘은 3곳에서만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충남의 2024년 국회의원 선거의 흐름은 그전과는 좀 달랐다. 자, 올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땠을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68%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3.2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8% 얻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 못 얻었죠. 이렇게 됐는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표차 한 4%포인트 정도 표차입니다. 이게 2022년 대선과 비교해서 그때 한 7% 가까이 표차가 났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한 4.4%포인트 정도 앞섰거든요. 이게 이제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치러진 선거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보다는 이게 표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은 그러한 표차입니다.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젊은 인구가 많은 6개 시 단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서산, 논산, 계룡, 당진, 이런 시 단위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6만여 표 차로 승리를 했고, 하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대선 결과 보면 9개 시군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6개 시 중심으로 앞서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도 9개 시군에서 승리하면서 좀 만만치 않은 이런 이른바 진보대 보수의 구도가 지난 대선에서 보여졌던 거죠. 이 김문수 후보의 표와 이준석 후보의 표를 더하면 한 51% 정도 돼서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를 한 3만 표 이상 좀 앞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은 진보와 보수의 구도가 상당히 팽팽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표면적으로 앞서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보수표도 결집한 것이 지난 대선에서의 이 충청남도 표의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사이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로 지금 표가 좀 갈린 그런 현상이 또 좀 어느 정도 뚜렷이 나타났던 것이 지난 대선의 충청남도에서의 어떤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충청남도의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표심은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다. 도시 쪽은 천안이나 아산을 중심으로 한 이 인구가 많은 도시 쪽은 민주당 세가 조금 강한 반면에 다른 이제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보수세가 좀 강하면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팽팽한 그런 흐름이 이어졌던 이것이 지난 대선이고 현재도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민주당 쪽에 우호적인 흐름이 형성됐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데이터는 없는데, 하지만 지난 대선을 통해서 본다면은 어느 정도 호각지세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지사 출마 예상자들 어떤 분들이 뛰고 있는지 한번 좀 표로 한번 볼까요? 표 크게 한번 펼쳐주시죠. 일단 경쟁이 치열합니다. 민주당. 일단 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내년인 6월 3일이면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보니까 집권 초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집권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것이 그동안의 결과이기 때문에 집권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집권 초라는 그러한 나름의 유리한 지형을 활용하려고 하는 후보들이 많은 거죠. 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가 쌓은 경험은 충남과 아산을 위한 것이다. 강훈식 실장 진작부터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얘기는 결국은 뭐 내가 뭘 하든 간에 아산, 자신의 지역구였던 아산의리죠. 아산만이 아니라 충남을 위한 것이다라고 굳이 충남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이 얘기 뭐겠습니까? 충남지사의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죠. 삼선 의원을 지냈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번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뭐 전략과 소통에 능한 그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3년생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문진석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당위원장 맡고 있고 재선 의원입니다. 지역구가 천안시 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초창기에 적극 지원했던 이른바 측근 의원들의 모임 7인회라고 그때 불렸었죠. 그 7인회 중에 한 명, 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중앙대를 또 나왔죠. 지난 5월 29일 날 사전투표를 했는데 대선에 앞서서 내포 신도시에서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지역에서도 아니 많고 많은 곳 중에 왜 도청이 있는 여기서 사전투표를 하느냐, 도지사 출마에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양승조 전 도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내서 양승조 전 지사 사람으로 그렇게 또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양승조 전 지사도 이번에 출마를 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서 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이 됩니다. 자, 다음 인물 한번 볼까요? 박수현 현재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뭐 대변인만 10번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기자들과의 관계가 좋고 부드러운 소통을 잘하는 그러한 인물 박수현 의원, 재선 의원입니다. 부여 공주 청양이 지역구죠. 과거에 그 2018년에 충남도지사 출마를 하려고 예비후보 그때 등록을 해서 뛰다가 사퇴한 그러한 아픈 경험이 있죠. 뭐 아직까지 이제 박 의원 스스로가 뭐 출마의 뜻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것들
이런 충남 안팎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종합해 보면 박수현 의원도 기회만 되면 언제든 도지사 경선에 뛰어들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박수현 의원.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박정현 부여군수입니다. 부여군수,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충남도지사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박정현 부여군수입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났을 때 박정현 군수 발빠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하는 플래카드도 걸고 하면서 중앙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난 2022년 대선 때 충청남도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충청남도의 그 민주당 지지세가 약할 때 초창기부터 민주당 흐름을 읽어왔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그 당시 이제 충남 정무부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재선 부여군수인데 박정현 군수 충남도지사 경선에 뛰어들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이미 다 갖춰 놓은 걸로 여차하면 뛰어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과연 기초단체장으로서 도지사 경선에서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인물입니다. 자,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복기왕 의원이죠. 재선 의원입니다. 아산시장을 2번 지냈습니다. 재선 아산시장을 지냈고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지냈었고 지난 2018년에 도지사 경선에 출마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양승조 전 지사에게 고배를 마셨죠. 이미 그때 뛰어들었던 것에서 보여지듯 복기왕 의원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출마할 생각이 있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최근에 방송에도 좀 출연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기왕 재선 의원도 충남도지사 경선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입니다. 4선 의원을 지냈었죠. 양승조 전 지사의 강점이라면 역시 도지사를 한번 지냈다. 도에 대해서, 도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것과 지역 기반이 천안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4선 의원을 지냈으니까요. 충청남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역시 천안과 아산입니다. 이쪽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 경선을 하는 데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양승조 전 지사라든지 강훈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기왕 의원도 여기, 문진석 의원도 여기 해당이 되죠. 아무래도 이제 천안 아산 이쪽이 인구가 많고 충청남도의 이제 중심 도시이다 보니까 그쪽을 기반으로 둔 의원들이 아니면 출마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승조 전 지사는 거기에서 4선 의원을 지냈고 충남도지사까지 지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 홍성 예산 쪽에 출마를 했는데 강승규 의원에게 패배를 했죠. 양승조 전 지사로서는 도지사 선거에서 지난번에 김태흠 후보한테 패배했죠. 또 지난 총선에서 강승규 의원한테 또 패배했습니다. 이번 지자체 선거, 그러니까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후보가 안 되거나 또 패배하면 사실상 이제 정치 활동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거의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승조 전 지사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이 바닥을 훑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수해 현장 이런 곳에 많이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모습을 지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유력할까요? 지금 현역 도지사
현재 충남도지사를 맡고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태흠 도지사를 능가하는, 김태흠 도지사에 도전하는 어떤 그러한 움직임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뭐 지역 정가에서의 평가나 국민의힘 안팎에서의 평가도 뭐 김태흠 도지사가 당연히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김태흠 지사도 재선 도전을 사실상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국회의원 선거만 5번 치렀고요. 그중에 3번 당선한 거죠. 당선하고 지방선거 1번, 도지사 당선하고 이렇게 선거를 뭐 상당히 많이 치러본, 또 그리고 3선 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중앙 정치권에도 발이 넓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향이 이제 충남 보령 쪽이다 보니까 충청남도의 이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요 큰 곳, 인구가 많은 곳, 여기에 조금 더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인지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좀 더 쏟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 아산만 일대를 첨단 산업 전초기지화 하는 그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이런 거라든지 또 천안 아산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든지 해서 이쪽 천안 아산 쪽에 조금 더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출마 예상자들 한번 짚어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분들 간에 좀 얽히고 설킨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가, 이런 만약에 내년도 선거 매치가 성사가 되면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제 양승조 전 지사와 이제 문진석 의원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문진석 의원이 양승조 전 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경선에서 맞붙을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조정을 통해서 그 전에 어떤 조정을 할 거냐. 이것도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제 문진석 의원이 끝까지 도전장을 낼 거냐 하는 문제랑 연결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양승조 전 지사는 뭐 끝까지 간다라고 본다면, 비서실장을 지낸 문진석 의원이 과연 끝까지 출사표를 던질 거냐. 양승조 전 지사와의 뭐 단독 대결은 아니지만 여러 명 경선 대결이지만 어쨌든 이루어질 거냐 하는 부분. 또 하나 약간 흥미로운 포인트가 이 박수현 의원과 박정현 부여군수의 경선에서의 대결이 그럼 또 이루어질 거냐. 이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두 분 다 어쨌든 이 박수현 의원의 지역구가 부여, 공주, 청양이다 보니까, 또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제 부여를 또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자체장과 기초단체장과 현역 의원의 대결, 지역구 현역 의원의 대결이 이루어질 거냐. 이 부분도 흥미로운 포인트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게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결이 성사될 거냐. 두 사람은 뭐 일단 현역 도지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이런 거물들의 대결이라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학교 선후배 관계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1963년생으로 건국대 무역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1973년생으로 건국대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0년 터울이 나는 거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태흠 지사의 10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대 출신 두 정치인의 대결이 이루어질 거냐. 이것도 이제 내년 충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포인트이죠. 또 김태흠 지사와 양승조 전 지사의 리턴 매치가 내년에 성사될 거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지난 2022년 지자체 선거 때 김태흠 후보가 승리하고 양승조 후보가 그때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약에 다시 붙을까? 다시 붙으면 또
승패가 어떻게 될까? 예, 이것도 충남도지사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네, 소종섭의 시사쇼 이번 시간에는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충청남도지사 편으로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들이 뛰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